안녕하세요. 청담라인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종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마치신 수험생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1월, 12월에는 특히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생들의 성형수술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오기 전에 알면 도움이 될 것들, 상담을 받을 때 어떤 걸 주로 물어봐야 되는지, 내 눈과 내 얼굴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확 예뻐질 수 있는, 게다가 회복기간도 빠른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나한테 딱 맞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지금 시청해주세요. 가끔 너무 어린 나이에도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시행되는 성형수술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저희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눈, 그리고 코 수술의 경우 성장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과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나중에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흉터가 길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눈 성장은 대략 16세, 코뼈의 성장은 대략 18세쯤에 끝나게 됩니다. 뼈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코뼈를 건드는 수술을 한다던가, 눈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개법으로 쌍꺼풀을 잡는다던가 하는 방법은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형수술을 어린 나이에 할수록 빨리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너무 어린 경우에는 골격과 피부의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주변의 시선이나 매체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과하게 신경을 써서 과도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당장 무리한 성형을 했을 때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는 아직 어리지만 꼭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회복이 빠르고 자연스럽고 흉터가 가급적이면 적게 남는 간단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회복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겨울방학 시즌을 많이들 선택하시는데요. 주변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인 나이인 만큼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흉터도 좀 덜 보이고 붓기도 많이 빠져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지만 효과는 큰 쌍꺼풀 수술, 그리고 앞트임, 뒤밑트임과 같은 수술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쌍꺼풀 수술은 눈 뜨는 힘, 피부의 두께, 처짐의 정도, 지방의 양, 눈의 돌출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쌍꺼풀을 원하더라도 그 쌍꺼풀을 잡아봤을 때 너무 두꺼워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면 쌍꺼풀을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얇게 잡는 게 예쁜 쌍꺼풀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눈꺼풀이 심하게 두껍지 않다면 자연유착법 또는 부분절개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두껍거나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개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두꺼워 보이더라도 쌍꺼풀을 얇게 원하시는 경우에는 꼭 절개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의 크기와 내 피부 두께를 고려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유착법은 쌍꺼풀이 자리할 위치에 구멍을 몇 개 뚫고 그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서 안쪽 근육과 피부층을 연결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회복기간도 가장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분절개법의 경우는 자연유착법을 하기에는 조금 두껍지만 절개법까지는 필요 없는 정도의 중간 두께의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자연유착법처럼 구멍을 뚫어서 실을 고정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일부를 살짝 절개해서 쌍꺼풀이 풀어질 수 있는 두꺼운 조직들을 적절히 제거한 뒤에 추가적인 고정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절개법은 피부가 많이 두꺼워서 자연유착법이나 부분절개법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풀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절개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을 다니다 보면 피부가 늘어졌으니까 절개법을 해야 된다 라고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 눈꺼풀은 처짐이 진행될 정도의 노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것이지 피부가 처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법을 선택하더라도 피부를 많이 잘라내지 않고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쌍액이나 쌍태를 2년 이상 사용하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쌍액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한 분들은 피부 늘어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유착법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임에도 불구하고 늘어진 피부를 처리해야 돼서 절개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쌍액이나 쌍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눈꺼풀 피부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앞트임 또는 윗트임은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이 아래쪽으로 뾰족하거나 답답하게 닫혀 있어서 눈 사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이 때문에 눈이 짧아 보이는 경우, 또는 쌍꺼풀 앞쪽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에 하기에 좋은 수술인데요. 몽고주름을 제거하고 눈꼬리 앞쪽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눈 사이 답답해 보였던 것도 시원하게 터주고, 또 앞쪽에 루호라고 부르는 공간을 적절히 노출시킴으로써 길고 시원한 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수술입니다. 듀미트임은 짧게 올라간 눈꼬리를 길고 부드럽게 내리면서 길이를 확장하는 수술이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인상이 세 보이거나 눈꼬리가 짧게 올라가 있어서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쪽 흰 동작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해서 눈을 좀 선하게 그리고 길어 보이게 만드는 수술 방법입니다. 간혹가다 뒤트임만 할래요, 밑트임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눈꼬리는 짧게 올라가 있고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눈이 길어졌다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트임과 밑트임은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겨울에 하기 좋은 간단하고도 효과가 좋은 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라고, 특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내 얼굴에 가장 적절한 눈 모양과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능을 마치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